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 수원FC 대 FC서울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막 거의 다 찍었는데 갑자기 용량이 없어가지고 녹화가 취소된다 그래가지고 좀 승질이 났습니다. 네. 원래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데 하지만 할 얘기는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좀 수원FC한테는 좀 사고 같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FC 저는 선수 구성이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요소요소에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근데 이 선수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몸값이 드는 선수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료가 없는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당장은 이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뭐 장기적으로 4, 5년을 키우겠다기보다는 일단 이번 시즌 이 선수들한테 맡겨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겠다라는 게 좀 보이고, 거기 이제 더해가지고 이승우 선수랑 라스, 그다음에 뭐 무릴로라던가 뭐 윤빛가람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가지고 개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역습을 펼치는 형태를 이번 시즌에 사실은 보여줬고, 지난 시즌은 뭐 사실 비슷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잘 될 때는 이게 잘 먹혔는데, 오늘은 이제 부상자로 그 라스랑 이승우 선수가 둘 다 못 나오다 보니까 공격수가 없죠. 양동근 선수가 뭐 나왔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첫 경기 출전이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FC 서울을 최전방부터 압박하는 게 좀 쉽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한테는 조금 더 공을 돌리기 쉽게 만들어주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원FC로서는 이제 역습이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더 수비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죠. 공격이 창이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수비들도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역습을 나가야지 본인들도 좀 쉬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또 시민구단의 어떤 고충이 좀 느껴지는 어떤 선수단 구성에서 그게 좀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홈팬들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경기고 속이 상하셨을 경기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마냥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잘 될 때는 또 있었으니까, 또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득점력을 막 이렇게 뽐내면서 그렇게 잘 될 때가 있었으니까 조금 고비를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선수들한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선수단 구성이 너무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게 보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비에서 한 명 빠지고 공격에서 한 명 빠졌다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제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한쪽에서 공격 쪽에서 다 빠지다 보니까 좀 아예 앞뒤가 이제 밸런스가 깨진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수원FC 말씀드리고, FC서울 얘기를 좀 드리면, FC서울은 뭐 이제 오늘 3골 넣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 이제 이번 경기가 서울한테는 굉장히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이 괜찮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셨고, 어떤 축구라는 거예요 대체, 막 뭐 이기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이 조금 싸우려고 하는 위치를 이쪽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제 그 뭐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롱킥을 적절히 쓰기 시작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롱킥들을 압박당할 때는 적절히 쓰는 장면들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게 봤던 장면들은 지난 시즌에 했던 것들이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을 했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지금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개량된 형태로 조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였던 이 삼각형 대형 같은 것들이 보였고, 오늘도 이제 첫 골이 이런 장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지 보수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요 5명 위치 잡는 게 오늘 좀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유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능숙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이태석 선수가 원래는 여기 서 있어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면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불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받을 위치가 아닌데 그땐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 선수들이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누가 가야 될까? 여기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여기 뭐 라볼피아나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다들 아시던데, 여기서 이제 공을 잡고 전진을 해버립니다. 네. 본인이 직접 잡고 여기 드리블 돌파를 해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비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태석 선수가 빠져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주고 나면, 사실은 여기도 이제 또 삼각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오늘 유기적인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5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요렇게 오각형 그리는 형태로 서는 그림들이 자주 나왔는데 여기 개개인이 누가 설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기성 선수가 원래 뭐 포메이션상으로는 여기 위치에 있지만 어떤 때는 일로 빠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김주성이 오고 여기가 이제 뭐 이태석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때는 이쪽에 지금 뭐 김주성이 온다거나 그리고 이쪽에 기성용이 오고 여기 또 이태석이 간다거나 뭐 이제 위치를 바꿔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때로는 그런 장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여기서 김주성 선수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 뒤를 이태석 선수가 채우고 여기를 기성용이 채우는 형태. 예, 이런 형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빌드업상의 장점을 꾸려가면서 요 앞에서는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 대형을 쓸 수 있게 이런 형태들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봤던 경기랑 어떤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롱킥 얘기를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에는 이제 이쪽에서 돌리다 뺏겨가지고 역습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 워낙 촘촘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막 이렇게 투박하게 올려주는 것들도 좀 늘었죠. 어떻게 보면 막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기도 하고 김신진 선수 움직이는 선수한테 넣어가지고 공간에 싸움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몇 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투입돼가지고 막 툭탁툭탁 할 때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혹은 또 뭐 이제 이럴 때도 있죠. 압박당할 때 막 돌리려고 억지로 하지 않고 후반전에도 아마 이쪽에서 막 이렇게 뻥 차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들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공을 투닥투닥 하다 뺏기면 이제 우리가 위험해지는데 여기다 넣고 나면 본인들이 빠르게 다시 압박하고 나면 이 선수들도 상대편도 급하니까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편해지는 거죠. 다시 공을 편하게 돌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어떤 롱볼 전술 자체가 막 찬스를 만들고 득점 기회로 당장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에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삼각형 대응이 오늘 이제 첫 골에서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 잘 보시면 처음에 아마 팔로세비치가 이쪽 중앙 쪽에서 공을 잡고 있었을 것이고 임상엽 선수가 잡고 있었구나 처음에. 임상엽 선수가 잡고 있다가 이거를 이 팔로세비치한테 넣어주고 나서 여기를 이제 이태석 선수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팔로세비치가 이거를 이렇게 공을 가지고 측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받아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임상엽 선수가 이제 일로 들어가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태석 선수가 일로 가고 측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팔로세비치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전형적인 삼각형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 세 명의 이제 하모니인데 임상엽 선수가 일로 이제 여기 팔루세비치한테 볼을 넘기면서 이동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태석이 지나가고 공 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임상엽이 가고 팔루세비치가 뒤로 이동하면서 이태석이 일로 빠지고 임상엽 선수는 중앙 쪽에 가담해주고 그래서 이쪽에 준 다음에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받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김신진 선수 잡아서 뒤로 내주고 근데 여기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오늘 볼이 잘 돌았다 그랬잖아요. 볼이 잘 돌다 보니까 한찬희 선수도 꼭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팀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많이 높여놓을 수가 있으니까 공이 잘 돌면 이쪽에 올라와서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걸 먹었던 그래서 이쪽 골대를 정확하게 노렸던 그런 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나와주면 저는 서울이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슷한 팀이라던가 이런 팀들하고 어떻게 보면 개싸움 하는 거에도 이번 시즌에는 조금 장점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필요한 반면 조금 아기자기하게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내려선 팀들 상대로는 좀 세밀하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라스랑 이승우가 없어서 이 뒤쪽이 되게 좀 편안했던 감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격이 더 쉬워지니까. 네.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후반전에 이런 게 하나 더 있었죠. 예, 세 번째 골 저기 기성용 선수 쪽에서 나왔던 그 장면. 그것도 보시면은 임상엽 선수 여기 박주일 선수가 여기서 공 딱 라인 쪽에 잡았을 때 박주일 선수가 임상엽 선수가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각형인 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요쪽이랑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쓰는 거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어찌 됐든
코넥 플렉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침투하는 움직임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침투하는 움직임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박주현 선수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약간 삼각형 대형 그 말할 때 약간 어떤 어떤 이치가 좀 들어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임상엽이 여기서 이제 임상엽 선수가 일로 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일로 간다는 의미는 누구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한 명이 빠지든 이 선수가 빠지든 네. 이 움직이면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빈다는 얘기니까 박주현 선수가 일로 들어간 거죠 사실. 네. 이 상황이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선수들은 여기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임상엽이 잡았을 때 사실은 이 각이 제일 무섭죠. 이 앞에 각으로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크로스가 뭐 땅볼로 강하게 일로 들어와서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면 그게 제일 위협적이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넘겨주는 크로스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쇄도를 잘해주면 효과가 뭐냐면 앞불싸하고 쫓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어디가 빕니까? 이제 아까 그 한찬희 선수 그 득점했던 그 위치랑도 좀 비슷한데 이쪽이 비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컵백이 올라와야 효과적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좁혀주러 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다 제쳤는데 노동건 선수한테 막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어찌됐든 이런 장면들도 저는 서울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축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서울이 좀 안정감을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잘 안 됐던 것들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한 점에 더해가지고 오늘 이번 시즌에 좀 선도 굵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적절히 섞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난 시즌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지난 시즌에는 제가 조금 제가 바둑을 괜히 바꿨네요. 조금 위치가 좀 너무 고정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설명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여기 이렇게 세 명이 뭐 기성 선수가 내려가가지고 이 세 명을 꾸리게 되면 거의 뭐 기계적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그냥 미리 들어와 버리는 형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5명이 이렇게 그냥 3-2-5 형태같이 이렇게 서버리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도 들어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아는 거죠. 상대팀들이. 여기서 물어야 된다. 혹은 여기를 잡아야 된다. 여기는 좀 내비둬도 된다. 약간 이런 어떤 그 구분점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막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순간에만 들어왔다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편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조금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안정감도 좀 생겼다고 느낌이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막 형태를 무조건 이렇게 꾸려야 돼 해서 형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형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거 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를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뭔가 능숙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고 제 생각에는 서울이 지금 안익수 감독님 색깔이 문득문득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성적을 내면서도 팀의 체질 개선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 경기를 오늘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나상호 선수 드리블이나 뭐 저 마지막 세 번째 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개인 능력이죠. 그래서 국대를 쓰는 거고 좋은 선수들을 사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